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성문권의 혼술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2019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이 시사 문제, 제가 다루고 있는 시사 문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을 하고 취재도 하고 했던 부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 서울대 교수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8월 9일 날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면서부터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전에 민정수석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3월 말인데 그 시점부터 뭐 인사 파동이 계속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일어났을 때 뭐 죽창가 이야기하면서 친일 반일 논란의 선두에 섰었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반칙과 특권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이후에는 그것이 결국은 민정수석으로 있던 당시에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의혹, 그러니까 유재석 감찰 무마,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문제까지 번지면서 조국이 거의 올해 뭐 상반기는 모르는 상반기에도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지만은 하반기에는 거의 조국으로 나를 지세웠습니다. 그만큼 조국의 행태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또 뭐 자괴감을 불러일으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올해가 이틀 남았는데 아마 올해가 지나면서 이 문제가 좀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좀 새로운 기운으로 좀 산뜻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처리가 되는 것을 보면 조국 문제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조국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 아주 어떻게 보면 그동안 쏟아졌던 이유, 이 국론이 분열되고 완전히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졌죠. 조국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정권에까지 좀 타격이 가고 이런 상황인데 조국 본인에 대해서는 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냥 뭐 은근슬쩍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지금 물론 뭐 부인이 구속되고 동생 구속되고 또 오촌 조카도 구속됐지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은 개인 비리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상당히 국정농단을 한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슬그머니 넘어간다는 것이죠. 자, 크게 보면 조국과 관련한 의혹은 세 갈래죠. 하나는 가족비리, 일가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재석 감찰 무마건, 또 하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건입니다. 자, 가족비리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죠. 지금 뭐 거의 좀 이 부분이 다른 데 가려서 유재석 감찰 무마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가려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조국 씨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이번 주에 아마 불구속 기소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불구속 기소냐 하면 구속영장도 청구 안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유재석 감찰 무마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물론 뭐 다른 검찰 부서에서 동부지검에서 했지만 이거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번 주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한다는 겁니다. 구속영장도 신청을 안 하고 청구를 안 하고. 자, 그런데 가족비리 중요한 것만 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인지 이게 그냥 재판을 가서 그냥 재판에서 이렇게 다툼을 하면서 뭐 장기간 막 끌고 가고 그런 문제인지. 우선 사모펀드 민정수석 위치에 있으면서 2차 전지업체였죠. WFM 주식을 차명 거래를 했습니다. 차명 거래를 한 의혹이 있습니다. 부인이 그것 때문에 뭐 구속돼서 공소장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재산 허위 신고를 했죠. 재산 신고 대상자는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재산 허위 신고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국 수석이 청와대 인근 ATM기에서 4천만 원을 부인 정경심 씨에게 보내서 그 돈으로 그날 정경심 씨가 WFM 주식을 헐값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 뇌물죄 부분이 또 여기서 드러나죠. 그 전에 그러니까 WFM 주식을 헐값으로 산 것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의식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뇌물죄가 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뇌물죄 의혹이 있는 것이 있었죠.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위세를 가지고 뇌물죄 의혹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하면서도 6학기 동안 그 장학금을 받았죠. 그런데 그 장학금을 준 노한중 부산 의대 교수가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부산의료원 원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것도 서로 대가가 있었다면은 장학금과 자리가 바꾼 대가가 있었다면 뇌물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민정수석이 뇌물 이런 거 뭐 고위공직자의 비위들을 전부 다 감찰하고 적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민정수석이 스스로 이런 범법행위,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입시비리 상당히 중요하죠. 입시비리는 우리 지금 뭐 입시철이기도 한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그 자괴감을 주고 상실감을 준, 박탈감을 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조국 씨는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이 있습니다. 본인이 서울대 법대 교수였을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딸과 아들에게 허위로 발급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증거 은닉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하면서 당시 김경록 씨, 자산관리위원이었죠. 김경록 씨가 이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해주는데 거기서 집에서 마주친 조국 씨가 뭐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증거인멸 하는 걸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국 씨는 여기에 3번 출석해서 전부 묵비권을 행사를 했죠.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또 정경심 씨는 본인이 한 일이다. 그리고 또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가 좀 진전이 되지 않았고 여기다가 이 부인이 구속돼 있다는 그런 이유 등을 해서 아마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가는 그쪽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가족 비리는 그렇고 또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개인 비리도 개인 비리지만은 권력형 비리 의혹이죠.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이것이 서울 동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은 동부지법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하면서 좀 석연치 않은 이유들을 댔죠. 무슨 뭐 저기 또 부인이 구속돼 있다, 뭐 도망의 염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뭐 재질이 좋지 않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죠. 또 뭐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동부지검에서는 아마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 영장을 청구해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물론 이 법원이 인정한 뭐 재질이 좋지 않다 뭐 이런 부분 가지고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법리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마 또 부인이 구속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는 영장 재청구하지 않고 이것도 불구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국 씨도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 신문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처지인데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그 업무 수첩에 보면은 송철호 그 시장, 현 시장의 후보자들을 당내 후보자들을 교통정리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후보 매수를 하는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관여가 되어 있다는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경쟁자였죠. 그 임동호 씨를 포기하게 하는데 주저앉히는데 뭐 어떤 유용한 카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그 나오고 있죠. 그것뿐이 아니고 일단은 그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던 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유강철 선임행정관, 문모 행정관 이 사람들이 전부 송병기의 그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조국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걸 하면 조국도 당연히 책임을 지고 어떤 그 법적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아마 백원우 선에서 거의
마무리하는 것 같은 그런 좀 감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8월 9일 이후에 4, 5개월 동안 우리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줬고 이런 조국 씨에 대해서 아마 솜방망이 처벌로 지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송국근의 혼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진상을 충분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 가족 비리 의혹 이것은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진보 정권의 민낯을 봤죠. 그리고 또 어떤 허위 스펙 또는 부정 입학 의혹 이런 것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감찰 무마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것은 일종의 국정농단입니다. 그리고 본인 조국 혼자서 개입한 게 아닙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다 정권 안에 이너서클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일제히 개입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조국의 감찰무마 사건 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제절이 좋지 않다. 또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그뿐이 아니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특히 이 선거 개입 문제는 국기문란에 가까운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중한 법의 잣대가 들이대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진상을 좀 더 낱낱이 밝혀야 되지 않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면 안 된다. 그것이 송국근의 혼술의 생각입니다.